안녕하십니까. JTBC 뉴스특보 4부를 시작합니다. 평소 같으면 이 사건 반장을 진행할 시간이지만 지난 토요일 밤 참사는 평범했던 일상을 이렇게 조금씩 바꿔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잠에서 깨면서 이게 다 꿈이었으면 하고 혼잣말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휴대폰을 보니까 또 밤사이 많은 속보들이 전해졌더군요. 하지만 지금도 뉴스를 전하는 지금도 이게 정말 진짜일까 하는 낯설음은 가시지 않습니다. 다들 같은 기분이시겠죠? 자, 고인들께는 명복을, 유족들께는 위로를 전하면서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줄 이자연 기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거는 지금 저나 또 여기 계신 두 분이나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다 같은 심정이실 것 같은데요. 이런 참사를 겪게 되면 트라우마에 빠집니다. 크든 작든. 한 또 현장에 있었던 한 분의 말씀을 전해드리면 참사 직후에 다행히 이분은 현장을 빠져나오셔가지고 귀가를 하셨는데 잠을 잘 수가 없다. 그 일 이후로 아직도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인다. 참 이런 걸 보면 트라우마 치료에 이건 단순히 어떤 개인이 짊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어떻게든 좀 이런저런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신다면요. 즉시 사고 영상 보는 걸 멈추고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무섭고 두려워하면서도 계속 찾아보게 되는 게 사람 심리다라면서요. 이 계속해서 관련 소식을 접할 경우에 이 현장 상황이 생생하게 느껴지면서 목격자 못지않은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광범위한 정신적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한 겁니다. 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요, 현장 영상과 사진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 유포를 멈춰달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장 영상이나 뉴스를 과도하게 반복해서 보는 행동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역시 자제를 권고를 했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요, 사고 소식 접한 이후에 불안이나 우울감이 커지고 잠을 잘 수 없는 등 이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면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주변에도 이런 내용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고로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일반 시민 등을 위해서 이 위기 상담 전화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번호는 1577-0199번이고요. 이외에도 이 서울시 분향소 2곳에 심리 상담 부스를 설치합니다. 또 이 마음 안심 버스를 배치해서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이번 참사가 벌어지기 몇 시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답니다. 그때는 한 시민분의 통솔로 무사히 통행이 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그 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앞으로 전달해주세요. 근데 여기 뒤에 깡박혀 있으니까 못 올라온다고. 잠시 올라오실 분 대기해주시고 내려가실 분 이동해요. 앞으로 전달해주세요. 저 때는 무사히 이렇게 한 여성분의 통솔로 이렇게 통행이 무리가 없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오후 7시에서 8시쯤의 상황인데요. 이 꽉 찬 골목길에서 시민들이 일제히 내려가라고 외치는 모습입니다. 이 좁은 골목길에 인파가 몰려서 양방향 통행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이 한 시민이 뒤가 꽉 막혀서 못 올라온다면서 앞으로 전달해달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자 이 골목에 있던 시민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일방통행에 동참을 한 건데요.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이 같은 구호 덕분에 무사히 골목길을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영상은 애당초에 내려가라는 구호만 부각이 돼서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여성의 통솔 덕분에 무사히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뒤늦게 다시 전달이 됐습니다. 뭐가 됐든 참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감사합니다.